네, 신협 유튜브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에서 경제와 산업을 취재하고 있는 김지섭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금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리는 우리가 이자라고도 부르는데요. 대출 이자가 연 5%다. 또 예금 이자가 연 3%다. 뭐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출 이자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에 은행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뜻하고, 예금 이자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대신에 은행이 우리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네, 제가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를 설명할 때 똑같이 쓴 단어가 있거든요. 제가 모두 비용이라는 말을 써서 설명을 드렸죠. 결국 금리는 돈을 빌리는 대가로 주는 비용 또는 돈을 맡기고 받는 비용을 뜻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금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금리는 비용이다, 즉 돈의 값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비용이 아주 크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돈의 값이 비싼 것인데요. 돈을 가져다 쓰는 비용이 많이 들 때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사람을 더 뽑거나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현상을 유지만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하시겠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거나 또 사업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일을 주저하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의 경제 활동은 이렇게 꽁꽁 얼어붙게 됩니다. 돈이 왕창 풀려서 쉴 새 없이 돌아다녀야 경제 온도가 이렇게 좀 올라가거든요. 돈의 값이 비싸면, 즉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 온도는 당연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즉 돈의 값이 싸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을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끌어다가 쓸 거고, 그러면 우리 주변에 돈이 왕창 풀리겠죠. 우리는 이렇게 풀린 돈이 우리 주변 곳곳에 퍼지는 것을 유동성이라고 부릅니다. 유동성이 커졌다는 말은 금리가 낮아서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유동성이 축소됐다라는 말은 반대로 금리가 높아서 돈이 많이 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린 이유는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물가가 너무 뛰다 보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돈의 값을 크게 아주 올려버린 거죠. 지금은 돈의 값이 너무 싸니까 어떤 물건을 사려면 돈을 굉장히 많이 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돈의 값을 비싸게 만들어야 합니다. 돈의 값이 비싸지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돈을 조금만 내도 되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금리를 올리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유동성을 이렇게 확 줄여버리는 조치를 취하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올라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주는 돈이 크게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남는 돈으로 뭘 할 것 같으세요? 네, 남는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데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은행에서 이자를 막 연 4%, 5%, 또 6% 준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약간 혹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식이랑 부동산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건 이렇게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많이 돈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는 사실 이자를 연 1%, 2%밖에 주지 않았었는데 은행이 요새 갑자기 연 4%, 5%도 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확정적으로 벌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은행에 돈을 맡기고 싶은 생각이 더 드시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데 투자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주겠죠. 근데 예전에 돈의 값이 쌀 때, 즉 금리가 낮을 때는 돈을 구해다가 주식이랑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크게 줄었으니 가격이 더 떨어지는 영향도 있고요. 즉 금리를 올리는 조치는 경제 전반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물가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올해 인플레이션은 공급 대비 수요가 너무 많아서 발생했다기보다 우크라이나 사태랑 이상기후 같은 것들 때문에
에너지, 농산물 등의 각종 원자재 공급이 크게 줄면서 벌어진 측면이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의 값을 아무리 올려도 공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괜히 금리만 이렇게 올려버리면 경제에는 악영향만 주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 중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금리를 무리하게 올려서 경기를 너무 안 좋게 만든다라는 지적이죠. 금리를 둘러싼 논란은 이처럼 항상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일상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금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 현상과 금리를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하는지 감이 좀 잡히셨을까요? 금리는 곧 돈의 값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금리 관련 뉴스를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